오늘 5월 29일 남도 마늘 수확식입니다. 남도 마늘은 지금 현재 이 비닐은 15공 비닐입니다.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마늘 한 줄에 이 마늘 구멍이 15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열네, 15개. 남도 마늘은 15공 비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도 마늘은 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마늘 캐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80대 할머니도 마늘을 쉽게 잘 캐십니다. 혹시 남도 마늘을 심었는데 마늘이 잘 안 캐진다면 약간 물을 주고 캐게 되면 아주 잘 뽑힙니다. 지금 제 밭은 제가 작년에 로타리를 아주 고르게 쳐가지고 흙이 부실부실하니까 물을 안 주고 마늘을 캐도 마늘이 아주 잘 뽑힙니다. 마늘 뽑히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15개인데요. 한 손으로 촬영하니까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는 좀 깊이 들어가네요.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15개. 15개는 이제 꺼내졌습니다. 이렇게 마늘 캐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산 같은 경우에는 마늘을 호미로 하나하나 다 캐야 됩니다. 그래서 마늘 캐기가 성가시니까 스페인산은 80 비닐을 씌워 가지고 마늘 수확기로 캐게 됩니다. 스페인산은 판매용으로 많이 심게 되면은 마늘 수확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게 됩니다. 수확기가 없다면요. 그래서 스페인산은 마늘 수확기를 써야 되는데 수확기 폭이 있으니까 수확기 폭에 맞춰서 보통 80 또는 60 마늘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도 마늘은 이게 손으로 캐는 게 훨씬 쉽고 그냥 누구나 어린이나 아이부터 고령의 노인분까지 다 마늘을 쉽게 캘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80 비닐을 써가지고 이 고랑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랑이 하나가 생길 때마다 마늘이 한 3개 정도는 심을 공간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남도 마늘은 이렇게 14공, 15공 마늘 비닐을 써가지고 마늘을 심게 됩니다. 저는 지금 검은 비닐을 썼습니다. 판매기가 귀찮으니까요. 투명 비닐을 쓰면은 마늘이 더 수확량이 한 10% 정도, 5에서 10% 정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밭을 매야 한다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풀이 적게 나는 검은 비닐을 씌웠습니다. 쫑은 다 잘랐는데 쫑이 지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쫑이 일부 남아 있는데 이건 버리는 건 아니고요. 이건 잘라가지고 마늘 이제 자를 때 같이 잘라서 주화 재배용으로 이제 쓸 예정입니다. 올해 마늘이 남도 마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지금 해남입니다. 해남은 남도 마늘 잘 됐습니다. 우리 동네만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동네 남도 마늘은 잘 됐습니다. 잘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봄 가뭄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는 마늘밭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잘 줍니다. 마늘밭으로 수로가 있기 때문에요. 수로가 1년 365일 상시 물이 내려가는 수로가 있어 가지고 물을 주니까 이게 마늘이 보편적으로 잘 됐습니다. 제 밭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없죠. 스프링클러가 없는데요. 없으니까 저는 동력 엔진 분무기로 물을 줬는데 물을 충분히 못 줘가지고 다른 분들 마늘보다도 마늘이 크기가 좀 작습니다. 물을 줘야 되는데 스프링클러 있으면 자동으로 물 주니까 스프링클러 물 가동시키고 다른 데 가서 일해도 되는데 이걸 직접 손으로 스프링클러가 없으니까 손으로 직접 물을 줘야 됩니다. 물론 스프링클러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스프링클러 물을 줄 때 옆에 밭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옆밭이 지금 보리를 갈았거든요. 보리를 갈았는데요. 보리밭에다가 스프링클러로 물 주면 안 됩니다. 이게 보리가 습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을 주게 되면요. 그래서 더욱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안 될 환경이고 또 그보다도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양수기 좀 센 걸로 물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저는 엔진 분무기로 물을 주다 보니까 물을 좀 못 줘 가지고 마늘이 좀 작습니다. 마늘이 작지만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한번 캐볼까요? 이게 지금 하나 캤는데요. 제 주먹에 제 손가락이 좀 깁니다. 손이 큰 편인데 마늘이 작지가 않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캐볼까요? 이거 한번 캐볼까요? 남도 마늘 이 정도 크면은 선방한 겁니다. 올해 남도 마늘이 캐기가 쉽다고 했죠. 캐기가 쉬운 이유는 뿌리가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도 마늘은 뿌리가 적기 때문에 캐기가 아주 쉬운 반면에 이 선충 피해를, 고다리 피해를 입게 되면 마늘 알이 작아지니까 적절한 시기에 선충이나 고다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충제를 잘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뽑아 볼까요? 요거 남도 마늘 별명이 벌마늘입니다. 벌마늘. 이게 지금 벌마늘 보이시죠? 마늘이 쫙 벌어져 다 크니까요. 껍질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벌마늘입니다. 이거 보고 벌마늘이라는데, 벌마늘도 벌마늘 되면은 이게 좀 조각이 많은데, 조각이 많더라도 이게 마늘이 그만큼 커지면 됩니다. 마늘을 크게 키우면 됩니다. 스페인산 마늘 쪽이 10몇 개 돼도 상관없듯이 남도 마늘 쪽이 8개 정도 된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 더 캐볼까요? 요거는 좀 작네요. 요거는 벌마늘이 안 됐습니다. 벌마늘 안 됐어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남도 마늘 심으실 분들은 논에 심으셔도 됩니다. 논에 심으면은 이게 지금 오늘이 5월 29일이니까 마늘 캐면서 즉시 밭에서 논에서 마늘을 걷어내고 바로 로타리 치고 4일 후, 그러니까 6월 한 3, 4일경에 뭐를 심으면 되니까 논에다가 남도 마늘은 심어도 됩니다. 그러나 홍산 마늘은 논에 심으면 안 됩니다. 특히 중부 이북에서는 모를 일찍 심어야 되니까 이게 6월 10일경에 홍산 마늘을 캐야 되는데, 그때 홍산 마늘 캐고 나서 모내기를 한다면 이거 좀 늦다고 볼 수밖에 없죠. 여기 전남은 모내기를,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어른들 말씀에 6월 22일 하지까지만 모를 심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올해 하지에 모를 심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남 남쪽에는 이게 서리가 늦게 옵니다. 서리가 늦게 오니까 가을에 10월 달에 충분히 벼가 익습니다. 10월 말에나 서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월 말에 이 벼 탈곡을 하는데,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마늘을 쉽게 캤는데요, 이렇게 마늘이 쉽게 뽑아지기 위해서요, 보시면은요, 마늘 알이 땅이 위에 보이죠? 이렇게 땅 위에 마늘 알이 보입니다. 이렇게 다요. 요거는 이미 나와버렸네요. 마늘 알이 이렇게 땅 위에 보여야 됩니다. 땅 위에 이렇게 땅 위로 보여야만이 마늘이 쉽게 캐집니다. 그래서 남도 마늘은 정상적인 시기,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심을 때는 마늘 알을 땅에다가 꽂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땅 위에 살짝 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살짝 땅에 놓고 물을 줍니다. 심고 나서 바로 비가 오면은 물 안 줘도 됩니다. 근데 비가 안 올 때는 물을 줘가지고, 물을 주게 되면은 이게 마늘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바로 뿌리가 나와가지고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늘은 이게 남도 마늘은 깊이 심으면 이게 잡아다니면 안 나옵니다. 이건 얕게 심었기 때문에 잡아다니면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남도 마늘 9월 중순부터 적기에 심을 때는 마늘을 땅 위에 살짝 올려놓는다는 기분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걸 푹 찔러가지고 땅속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마늘 캐기가 성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 성가시냐면요, 이게 마늘 알이 커지면은 이 땅속에 마늘 알이 깊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이 마늘 알을 조이고 있습니다. 땅이 마늘 알을 조이고 있어가지고 마늘을 잡아다니면은 마늘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남도 마늘은 특히 얕게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남도 마늘 심긴 심었는데 늦게 심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말에 마늘을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남도 마늘 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심어도 마늘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9월에 심은 거에 비하면 한 90% 정도밖에 수확량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는 수확량이 준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게 11월 말쯤 이렇게 남도 마늘을 심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이게 이 뿌리가 충분히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야만이 이 겨울에 동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심으면 뿌리가 충분히 땅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땅이 추워지게 되면은 이게 마늘이 지탱을 하지 못하고 겨울에 얼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게 겨울 가뭄이 있게 되면 이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뿌리가 부족하니까 마늘이 말라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도 마늘의 경우에는 겨울에 가물면 물을 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남도 마늘은 겨울에도 계속 자라거든요. 뿌리가 이게 자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11월 말쯤에 이제 12월 초 같은데 만약에 어떤 사정으로 남도 마늘을 심게 되었다면은 부직포를 씌워 가지고 보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부직포도 좋고 투명 비닐을 마늘 그 심은 위에다 한 번 더 씌워 가지고 두게 되면은 그 수분 증발도 막고 그 다음에 겨울에 동해도 입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투명 비닐을 씌웠을 경우에는 이 투명 비닐을 언제 벗겨야 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늦게 벗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3월 초, 그러니까 2월 지나고 3월 초 되면은 그때 투명 비닐을 벗겨 가지고 외부 온도에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투명 비닐을 만약에 3월 중순까지 계속 씌워 놓으면은 이게 마늘이 웃자라 가지고 멀대처럼 키가 크게 됩니다. 마늘 키가 크게 되면은 마늘 알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마늘 키가 안 크게 마늘이 키로 못 가게 하기 위하여 투명 비닐을 3월 초는 무조건 벗겨야 됩니다. 벗기고 그때부터 살균제 균핵병 약을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고자리 만약에 퇴비를 많이 하였을 경우에는 고자리팔이나 선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충이나 고자리파리가 마늘 뿌리를 갉아먹어 버립니다. 특히 남도 마늘이 뿌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홍산 마늘이나 스페인산 마늘은 선충이나 고자리파리가 뿌리를 공격하더라도 뿌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남는데, 남도 마늘은 진짜 이게 살충제 안 뿌리게 되면은 뿌리가 거의 없다시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람 불면 마늘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남도 마늘은 이 살충제를 반드시 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먹기 위해서 남도 마늘을 11월 말에 이제 심는다,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판매용이 아니라면은 내가 좀 캐는 수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호미로 좀 캐도 됩니다. 이거 마늘 캐는 호미 있죠, 이게 바로 마늘 캐는 호미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원래 이거 검은 자리는 제가 이거 어디서 파이프를 하나 구해가지고 박은 거고요. 원래 나무 자리입니다. 이게 아까 이거 마늘이 하나가 깊이 들어가지고 이거 마늘이 깊이 심어졌습니다. 보시죠. 깊이 심어지고 안 나오는데,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이 마늘 캐는 호미로 이렇게 누르고 뒤집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뿌리가 너무 많아서 안 나왔습니다. 깊이 심어서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마늘은 이 선충이나 뭐 고자리파리가 공격을 안 했습니다. 다른 건 보세요. 마늘 뿌리가 거의 없죠. 마늘 뿌리라고 볼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충 공격이나 고자리파리 공격을 받지 않았으면 마늘 알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지금 말이 딴 데로 흘러갔는데요. 남도 마늘은 먹기 위해서 만약에 심었을 경우에는 늦게라도 종자를 구해가지고 이제 12월 초에 제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까지도 남도 마늘을 심어봤습니다. 물론 잘 됩니다. 문제 없이. 단 이게 그러니까 이제 12월 지나서 남도 마늘을 심게 되면요,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11월 말 이때 이제 남도 마늘을 먹기에 심는다면은 이게 땅 속에 깊이 심어야 합니다. 이게 한지형 마늘 있죠. 남도 마늘은 난지형이거든요. 난지형 마늘은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마늘이니까 그냥 마늘 종자를 땅 위에 그냥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이게 마늘이 자라는데, 한지형 마늘은 마늘 씨앗이 안 보이게 땅 속에 묻어버리죠. 그러면은, 그리고 비닐을 덮어놓으면, 아니면 뭐 볏짚을 덮어놓으면은 봄 되면 거기서 땅 속에서 마늘 씨앗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듯이 11월 말 12월 달에 가서 만약에 남도 마늘을 심게 된다면 한지형처럼 심어야 됩니다. 난지형처럼 심으면은 마늘이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요, 너무 늦게 심으면은 마늘 뿌리가 땅속으로 충분히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마늘 알이 겨울에 동해를 견딜 마늘잎입니다. 알이 아니고 마늘잎이 겨울에 동해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양분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한겨울에 추위가 오게 되면 동해를 입어가지고 얼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도 마늘 늦게 이렇게 11월 말 12월에 심게 된다면은 반드시 한지형처럼 똑같이 심어야 합니다. 마늘 알을 땅 속에 넣어가지고 흙으로 덮어야 됩니다. 마늘 알이 안 보이게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부직포나 투명 비닐을 씌워야 됩니다.
부직포 없으면은 뭐 볏짚을 깔아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땅이 안 보이게 이렇게 땅을 덮어가지고 보온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늘 알이 얼어가지고 마늘 한 농사가 됩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마늘 알이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잡아다니면 안 나옵니다. 이건 나오는데요. 나오죠. 이렇게 잡아당기면 나오는데, 그렇게 한지형, 난지형 마늘인 남도 마늘 한지형처럼 심게 되면은 손으로 잡아당기면 마늘이 안 나옵니다. 땅 속에, 이 마늘 알 자체가 땅 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지형으로 심은 남도 마늘은 이걸로 캐야 됩니다. 이렇게 다. 이런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형 마늘을 종자를 늦게라도 구하신 분들은 한지형으로 꼭 심으셔야 됩니다. 한지형을 심고 그 다음에 심은 위에 부직포라든가 아니면 투명 비닐을 씌우고 다시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볏짚을 깔든가요, 볏짚이나 낙엽을 깔든가 해서 보온을 해줘야만이 이게 마늘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잘 살게 됩니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어느 마늘이든 봄에 비가 안 오면은 물을 계속 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논마늘, 밤마늘 뭐 차별하는데요, 그 상술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쁜 의미로 상술이죠. 요즘 마늘은 다 물 줘가지고 키우니까, 남도 마늘도 다 물 줘가지고 키우고, 뭐 스페인산 그 주산지 보니까 전부 논에다 마늘을 심어가지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더군요. 그러니까 논마늘, 밤마늘 아무 구별할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밤마늘은 물 안 줘서 키웠으니까 뭐 의미가 있었는데, 논은 수분이 많은데 논에다 마늘 심으면은, 논마늘은 마늘이 수분이 많아가지고 뭐 잘 상한다는지 어쩐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마늘 가격을 후려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논마늘이든 밤마늘이든 요즘은 마늘을 대량으로 심게 되면은,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고요, 그 마늘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마늘 전용 창고죠. 마늘만 거기다 저장하거든요. 뭐냐면은 마늘을 이렇게 밭에서 말려가지고요, 자른 다음에 그 마늘 전용 창고에 넣고 다시 한 번 더 말립니다. 어떻게 말리냐면요, 그 송풍기 있죠, 송풍기. 풍압이 굉장히 센 송풍기를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한 2개, 보통 2개 답니다. 2개 달아가지고 강력한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람으로 이 마늘에 있는 그 수분을 다 어느 정도까지 다 빼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이 뭐 상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마늘, 밤마늘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마늘 창고가 없는데요, 마늘 창고 지금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남도 마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제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쇼츠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신 분들을 위하여 홍산마늘 소개해 드립니다. 홍산마늘 지금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제가 3년, 올해가 지금 3년째 홍산마늘을 심고 있는데요, 이제 홍산마늘 생리를 다 알았습니다. 생장 과정을 다 알았습니다. 3년 했으니까 겪을 것은 다 겪어봤죠. 첫해에는 모르고 잘 자라는데, 방치했다가 녹병이 와가지고 망했다 해가지고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쫑도 안 자르고 그냥 놔뒀는데, 마늘을 캐서 보니까 마늘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물론 먹어도 이상이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마늘을 또 심었죠. 작년에 재작년이 3년 전, 올해 3년째니까 4년 전에 종자를 구해가지고 3년 전, 그러니까 재작년에 홍산마늘 파종해가지고 작년에는 녹병이 안 왔습니다. 녹병이 안 와가지고 상태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도 제가 이 홍산마늘을 많이 이렇게 확장해서 심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까지도 홍산마늘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살 사람이 첫해에는 그랬네요. 첫해에는 홍산마늘을 누가 식용으로 살 사람이 없더군요. 모르니까요. 판매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종자를 많이 버렸습니다. 다 파종 못하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어디 판매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시험적으로 팔아봤습니다. 시험적으로 팔아보니까 이게 작년부터는 홍산마늘 인기가 어느 정도 이제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할당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다 판매를 않고요. 여기는 지금 녹병이 왔습니다. 녹병이 왔는데, 녹병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할당 판매를 했는데, 갑자기 홍산마늘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상당한 양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할당 판매를 했으니까 다 판매를 안 했죠. 종자용으로 남기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3년째 심어가지고 올해는 작황이 좋아가지고 종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논에다 심으려고 합니다. 방금 보셨죠? 여기 이게 지금 녹병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녹병이 지금 걸렸거든요. 홍삼마늘은 녹병이 이렇게 오는데 왜 녹병인가 하면 철에 녹슨 것처럼 보이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녹병인데 이게 저는 녹병이 오는 곳을 관찰해 보니까요, 마늘이 안 된 곳에 녹병이 옵니다. 땅이 좋아가지고 마늘이 잘 자란 곳은 녹병이 안 걸리고요. 그래서 이 녹병은 비료가 부족해가지고 영양 부실로 해가지고 녹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를 지금 많이 해야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퇴비를 많이 했는데 퇴비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퇴비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퇴비를 올해는 아예 퇴비 정부 보조 퇴비를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화학 비료만 쓰려고요. 녹병에 걸리더라도 이게 식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게 저장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종자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녹병 걸린 밭에 있는 종자라도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입하셔가지고 파종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홍삼마늘 여기 남도마늘에 섞여 있는 걸 지금 종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섞였습니다. 섞여가지고 여기 지금 캐다 갖다 놨는데요. 요거는 좀 큽니다. 예, 상당히 큰 편이에요. 이건 좀 작고요. 요거는 홍삼마늘도 9월 중순에 그 남도마늘하고 똑같은 비료, 똑같은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를 하게 됩니다. 홍삼마늘 너무 큰 거는 종자를 하지 말고요. 홍삼마늘 구입하실 분들은 너무 큰 것을 종자로 구입하시면은 종자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치 이하, 이게 지금 중간치거든요. 요게 중간치인데 중간치 이하를 종자로 구입하셔가지고 종자비를 절약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화학 비료를 좀 많이 써야죠. 이 마늘이란 거는 이제 지금까지 농사지은 경험에 의하면은 비료량하고 수확량하고 비례한 것 같습니다. 저는 화학 비료를 적게 썼는데 화학 비료를 적게 쓰니까 남도마늘도 잘 자라고 잘 자라고 홍삼마늘도 좀 덜 컸습니다. 녹병도 걸려버리고요. 저는 퇴비를 작년에 왕창 집어넣었는데 퇴비 효과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남도마늘 지금 말씀드리다가 홍삼마늘로 넘어왔는데요. 홍삼마늘이 제 생각에 지금 앞으로 곧 마늘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남해안 쪽에서는 특히 제주는 홍삼마늘 심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장마가 일찍 오니까요. 이게 6월 10일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왔습니다. 남해안 여기도요. 그래가지고 마늘 장마비가 오니까 마늘을 못 캐고 그대로 밭에 방치하고 그랬는데 남해안에서는 홍삼마늘 심으실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장마가 일찍 오니까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 영상을 하나 찍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